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김민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주말 사이에 다시금 이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공습을 하면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죠. 지금도 스위스에서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좀처럼 순탄하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면서 현재 유가는 선물 시장에서 77달러를 상회하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도 소폭이지만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지난주 우리 시장을 돌이켜보면 다시 한번 9,000피 돌파를 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8,000피를 돌파한 게 불과 한 달 전인데 이렇게 한 달 사이에 앞자리를 바꾸면서 9,000피에 안착을 했습니다. 이제는 1만 피가 이 단순히 꿈의 숫자가 아니라 조금 더 현실성 있게 다가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모두에게 축제는 아닙니다. 분명히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내 계좌는 그대로인데 좀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은 반도체 투톱으로 수급이 강하게 쏠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오늘 저희 박건욱의 일일 단타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시장의 시그널을 포착해 볼 수 있을지 짚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죠. 일단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국내 삼전닉스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변동성에 조금 유의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주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 만큼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지 잠시 후에 박건욱 전문가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개장 전 체크해봐야 될 뉴스들 짚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안신영입니다. 전쟁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긴장 완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중동 리스크도 한숨 돌리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불과 며칠 만에 이란이 다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잠잠해지는 듯 했던 중동 정세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한 건데요. 이란은 미국이 합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역시 레바논 지역 군사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안 잦아들었던 중동 리스크가 다시 시장 전면에 등장한 모습입니다. 오늘장 개장에 앞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최신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불과 나흘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시장은 긴장 완화 가능성에 주목했는데요. 해협 통항이 재개되면서 국제유가는 안정을 되찾았고요. 투자 심리 역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다시 봉쇄 카드를 꺼내들면서 상황은 빠르게 반전됐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도 더해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미국이 해협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통행료 부과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긴장 완화의 측면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겁니다. 그럼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란은 이번 조치의 책임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양해각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를 합의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해협 봉쇄를 선언한 건데요. 이번 조치는 군사적 대응이라기보다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향한 압박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이 보는 핵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이기 때문에 시장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 통항 차질이 발생한다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단연 유가인데요. 유가가 다시 오르면 인플레이션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연준의 금리 전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다만 현재까지 해협 통항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최근 하루 동안 50척이 넘는 선박이 해협을 통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 역시 봉쇄 선언보다는 실제 공급 차질 여부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스위스에서 진행될 협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1일에 스위스에서 협상이 진행되죠. 관심은 이제 스위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스위스에서 첫 후속 고위급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회담은 약 80분 동안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중재 역할을 맡았습니다. 첫 협상에서는 레바논 전선 문제가 우선 논의됐고요. 향후에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와 핵 협상, 그리고 경제 제재 완화 문제까지 논의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미국은 핵시설 사찰 확대 요구를 하고 있고요. 반면 이란은 동결자산 해제와 원유 수출 제재 완화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양측이 실제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는 점은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시장이 주목할 부분도 짚어보시죠. 현재 미국과 이란은 협상 채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실제 통화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후 협상이 진전될 경우 국제유가 안정과 공급망 정상화 기대도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중동 리스크가 재확대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핵심은 봉쇄 선언보다 협상 진전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 관련 이슈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시장이 보고 있는 건 해협이 아니라 협상장인데요. 봉쇄 선언은 나왔지만 대화도 시작됐습니다. 이번 스위스 협상이 중동 전세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캐스터 안신영이었습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엄민지입니다. 오늘자 짚어봐야 할 체크포인트 3가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최근 상장한 스페이스X의 주가가 첫 주부터 급등락을 보이면서 국내 우주 테마 ETF 수익률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스페이스X 편입 비중이 높은 타이거 미주 우주테크가 일주일간 25% 넘게 폭락한 것을 비롯해서 솔, 에이스 그리고 코덱스 등 관련 ETF들이 일제히 2자릿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ETF들은 상장 초기 공모 물량을 구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치솟은 시장 가격으로 스페이스X를 담았는데요. 이후 주가가 225달러에서 184달러 선까지 밀리면서 고스란히 수익률 부담으로 담아왔습니다. 우주 테마주들이 동반 조정을 받은 만큼 오늘 국내 우주항공 그리고 방산주들의 투자 심리가 단기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당분간은 공격적인 매수보다 스페이스X의 주가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 상황을 역대급 호황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부동산 과세 정상화와 함께 기업 이익을 취약계층과 미래산업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경제 성장률 2자릿수를 언급하며 진짜 호황을 자신한 만큼 전반적인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인 요인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향후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 언급이나 금리 인상 시 취약계층의 타격 우려, 그리고 지난달 언급된 초과 세수 환원 이슈 등은 건설 부동산 섹터의 단기적인 정책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체크 포인트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들어 평균 원달러 환율이 1,520원을 넘어서며 외환위기 이후 2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998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약 70원이 높은 것입니다. 환율은 23거래일 연속으로 1,500원대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이 역시 외환위기 시절 이후 가장 긴 기간 동안 1,500원 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은 지분율 상승과 삼정 릭스가 하반기까지 더 갈 수 있을까라는 시장의 관심이 보여주듯 반도체 업종은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가장 압도적인 실적 호황을 바탕으로 고환율 압박 속에서도 외국인 매세가 집중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자 체크포인트 3가지 안내해드렸습니다.